밖에 추울 텐데 힘든 게 요즘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수업을 딴 데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표지 보시면 좀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평촌에서도 사실 지금 14년 동안 수업을 했고, 거기서 이제 수업하면서 과천 외고 애들, 그 다음에 과천고 애들 좀 많이 했었고요. 한 8년 전에는 과천 여고 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과천 쪽 아이들이 학원을 이제 가기가 좀 힘든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치랑 평촌의 그 애매한 사이에 걸려서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 사실 고민하는 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사실 여기 원장님이 제가 여기서 메가스터디에서 10년을 일했거든요. 제가 28살 때 시험을 봤어요. 메가스터디. 저 처음 무슨 사법고시국이라서 3차까지 보고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지금 강남대가 지금 러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수업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원장님,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원장님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이제 오퍼 왔어요. 월요일날 하루만 수업을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부터 하게 됐는데, 앞에 원장님이 너무 시간을 많이 지나셔가지고 30분 하고 나오겠는데 모르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조금만 가볍게 하는데, 혹시 어머니들 지금 이제 아이들이 예비고 1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첫째이면 아마 좀 이제 수능에 대해서 살짝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이가 만약에 둘째나 셋째면 충분히 그래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먼저 보자면, 제가 혹시 수능 아세요? 수능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 얼마 전에 수능 봤죠? 근데 국어, 저는 이제 국어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어 수능을 보면요,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수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을 보면 시간은 똑같습니다. 80분에 45문항 똑같은데, 중요한 게 좀 바뀌었어요. 기존 수능은 우리가 1번부터 15번까지가요. 특히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법과 장문입니다. 화법은 이제 말하기고요. 장문은 글쓰기인데, 아이들한테 글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개요 같은 걸 주면 그래서 틀린 걸 찾으시오, 그런 게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뒤에 문법이 5문제.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를 저희는 화장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줄여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와 문학이 30문항이 나와요. 나머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독서가 4지문, 그 다음 문학이 4지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85%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사교육을 좀 줄이겠다고 EBS 연계율을 70%까지 했습니다. 엄청 높은 거예요. EBS 연계율 70%면 문학 작품이 4개가 이제 지문이 나오지만 거기에 개별 작품을 한 6개가 실리거든요. 6개 중에 4개에서 5개가 EBS 나오니까 아이들은 이제 몰빵 공부를 하는 거죠. 3학기 EBS만 쭉쭉 공부하면 그래도 이제 난이들 이제 작품들이 나오니까 편하게 봤는데, 올해 이제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이 바뀌어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공통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졌는데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냐면, 요 화장문을 따로 띄어서 화법과 장문을 띄어서 선택하던가, 아니면 문법이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로 바뀌었는데 요거를 선택하던가. 그래서 요 2개를 선택해서 아이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11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 그럼 45문제니까 나머지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이 독서와 문학을 이제 34문제를 풀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한테 학업에 이제 너무 수업 공부량이 많으니까 그걸 줄이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국어를 전공하고 막 공부했지만 저는 이거 되게 실패라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업을 줄여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뭘 선택할지. 내가 화장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문법을 선택해야 되나? 여기서 아이들이 고3 때 마판까지도 진짜 수능 원서를 이제 쓸 때 선택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도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고민해요. 사실 제가 지금 그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정학원이라고 되게 큰 학원이거든요. 대치라든가 송도에서. 거기서 지금 제가 고3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3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저 뭐 하죠? 저 뭐 해야 될까요? 저 화장을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좀 이따 거의 말씀드릴게요. 그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EBS 연계율입니다. 전 이게 좀 가장 크다고 해서 사실 색깔을 좀 진하게 했는데, 지금 칠판 때문에 좀 애매한데 50%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수능 보면 우리 국어가 불수능이라고 했죠. 국어 1컷이 되게 낮았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기존 70%라 생각을 하고 EBS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번에 문학에서 문학 7지문 실렸는데, 지문으로. 근데 작품이죠. 7개 실렸는데 그 중에 비연계가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능자 가서 그 작품을 처음 본 거죠. 이거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그 중에 기존의 선배들과 또 학원에서는
야 어차피 시간 없으니까 EBS 작품만 제대로 하자 했는데 그걸 공부하고 갔더니 달러 EBS에서 나온 거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3개 작품만 EBS 나오고 나머지 4개는 아이들이 수능장에서 처음 본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 메모에 빠져서 등컷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데이터로 보면 일단 올해 수능입니다. 일단 올해 평가 모의고사를 보면 6월, 9월 수능인데 그것만 봤을 때 압도적으로 낮죠. 올해 수능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어머니께서 등급 컷을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1등급이 4%입니다. 4%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50만 명이 들어봤어요. 그럼 이제 4%. 근데 2만 명이 1등급. 그거 얘기하면 그 다음 이제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3등급까지가 한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서울을 갈 수 있는 인원수가 매년 7만 3천 명 정도 이제 뽑거든요. 7만 3천 명. 여기다 이제 수도권에서 좀 괜찮은 대학교 있죠. 인하대나 아주대나 아니면은 서울에서 옮겼던 이제 한국대, 그 다음에 항공대도 아주 셉니다. 그런 데를 다 합치면 대략 10만 명 정도가 이제 인서울과 그 주변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는데 10만 명이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수능 50만 명 봤으니까 20% 정도 되잖아요. 3등급 컷입니다. 요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인서울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올해 수능에서 3등급 컷이 와 최고였습니다. 64점입니다. 엄매를 택했을 때 그 64점이면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 45문제 중에 과감하게 15개를 틀려도 됩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했을 때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죠. 45문제 중에 15개나 틀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러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 저 인서울 쓸 수 있어요. 할 정도의 문제. 그러면 이거 너무 이번에 오버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쉬워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워집니다. 왜 이걸 유지하냐면 여기 원장 선생님이 영어라서 뭐 제가 말을 불편하시겠지만 영어가 절대평가가 돼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상태에서 국어와 수학이 쉬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6월 공사, 9월 공사를 봤을 때 지금 화법 장문이 일단은 월등하게 높죠. 엄매보다 1등급 커도 지금 4점이 높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4점. 이때는 최고였죠. 지금 9월 공사는 화장을 선택하는 1컷이 100점이었습니다. 이건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애가 갑자기 실수로 옳은 건데 옳지 않은 거 잘못 거서 2점 나눠가면 2등급 애가 울고 있죠, 화장실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능에서 보통 2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 데이터를 보면 엄매를 선택하는 거와 화장을 선택하는 거에서 점수차가 평균 3점 납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그러면 화장이 높으니까 화장이 쉽다는 얘기네요? 네, 쉽죠. 그럼 우리 아이는 화장을 택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아닌 거죠. 쉽다는 얘기면 쉬운 데 실수하면 등급이 훅 떨어진다는 얘기죠. 차라리 어려운 걸 선택해서 틀린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문제 그냥 모르면 찍고 어차피 등급이 낮으니까 그거 버리고 그 시간에 딴 걸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어차피 지금 우리 예비고 1학년 이제 고1 되는 아이들은 계속 이걸 유지할 겁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고3 강사를 하다 보니 이제 예비고 1학년 애들한테 엄매를 택해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엄매를 택해라. 그럼 이제 아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점수가 또 낮아졌냐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뭐냐면 당연히 시험이 어려워졌고요. 두 번째 뭐냐면 EBS 반영률이 적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1, 2학년 때는 학교 내신에만 너무 충실합니다. 그러다가 수능 언제 준비하면 3학년 때 준비하거든요. 근데 수능을 왜 준비하냐면 1, 2학년 때 내신을 보다 보니 어머니들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 될게요. 제가 평촌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평촌, 삼본, 의왕, 과천 애들 거기 고등학교들 다 보면 특목고를 제외하겠습니다. 특목고도 없죠. 왜? 이게 다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특목고를 못 만들었어요. 자사고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일반고, 과천여고, 그 다음에 과천고, 중앙고 이런 애들이 내신 3점 때문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내신 3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내신 문과 기준하겠습니다. 문과 애들이 내신 3.3 애들이면 100% 제가 단언컨대 다천대학교 적성 씁니다. 아닐 것 같죠? 텍트 광탈입니다. 광탈. 저는 이제 고3 위주로 가시다 보니까 원서도 제가 많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내신 3점대들 보면 다 논술학원을 다니거나 적성, 좀 바뀌었죠. 아무튼 적성을 정했습니다. 보통 2점대 아이들이 그나마 인서를 씁니다. 이게 자사고였으면 완전 내용이 달라지는데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하다 결국은 3점 후반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2학년 말에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수능을 확 돌립니다. 근데 너무 늦었죠. 그때 수능 돌리는데 그럼 그 아이들이 3학년 때 되면 정말 1년 동안 수능 열심히 할까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도 내신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수능 돌려도 내신 때가 되면 또 불안해합니다. 아이씨, 그럼 내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 또 2주 날리고 2주 날리면 또 한 달 날려요. 그리고 3학년은 또 기주도 공부했다고 그 내신과 내신 사이가 흐트러져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11월에 수능 있지만 11월까지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9월달 되면 수시 뜬다고 또 풀어지고 갑자기 그때 돼서 애들이 생뚱하면서 해서 논술하려고요. 아야. 그래서 풀어지고 결국은 이게 되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도권, 특히 제가 있는 올해 또 이 지역을 봤을 때는 되게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1학년 때부터 수능과 내신을 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 내가 내신 점수 안 나오면 수능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프 봤을 때 너무 웃겨요. 그래프 봤을 때 내신하는 애들은 정말 1, 2학년 애들은 내신이 막 위로 이렇게 있다가 막판에 내신이 훅 떨어지고 수능은 아래 하나다가 2학년 가서 갑자기 수능 훅 하게 됩니다. 너무 늦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제가 평촌에 수업할 때 과천애든 의왕애든 삼본애든 평촌애든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 3등만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말이. 너 몇 등만이? 저 4요. 저 5요. 선생님 근데 6월고사, 9월고사 보면 재수생들이 끼는데 제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야 일단 공부하고 시작하자. 공부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고 1학년 때부터 같이 수능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야지 대학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할 것인가 이제 중요하겠죠. 대부분 어머니께서 사실은 아이고 우리 애들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윈터스쿨 보내야겠다. 아이고 아침부터 꼴보기 싫다 이 새끼들. 늦잠 자도 싫다. 애 아우 짜증나죠. 그냥 막 아침 침대에 누워있는 거 봐도 아우 저거 막 그죠. 제가 가르쳤던 고3 애가 고3인데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애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대요. 어머니께서 화가 나셔서 양동에다 물을 퍼서 침대에서 부어버렸대요. 근데 애가 일어나시니까 당황한 거예요. 여기는 어디지? 근데 어머니가 보기 싫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메가스에서 윈터스쿨 많이 했고 제가 분당 청소도 수업을 해서 윈터스쿨 많이 했는데 저는 1학년 때는 어머니들 1학년 때는 아이들이 자율학습하는 것보다 수업을 많이 듣는 걸 권장합니다. 자율학습은 애가 뭔가 알아야 자율학습할 수 있는데 1학년 때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윈터스쿨 때도 수업을 합니다. 다릅니다. 어머니들. 윈터스쿨 때 40명씩 듣고 수업하는 거와 학교랑 똑같죠. 어머니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들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한 반에 20몇 명 있어도 안 듣거든요. 근데 한 반에 40명, 50명 듣는데 듣겠습니까? 그냥 어머니들 만족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니 이 새끼가 공부하겠지. 그죠? 내 눈에 안 보이니. 근데 아이들이 중요한 건 안 합니다. 네, 윈터도 학교랑 똑같아요. 아침 8시 수업이 들어가면 그 중에 절반 이상 다 잡니다. 그런데 제가 윈터를 하면서 제가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 교재를 보면 윈터스쿨은 선생님들이 한 반에 2~3명 들어가다 보니까 문학작품 하나를 이렇게 합니다. 책 하나에다가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조금씩 있거든요. 사실은 수업을 통해서 얻는 건 별로 없어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자율학습, 공부하는 습관. 근데 공부하는 습관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야기도 해도 됩니다. 일단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고민을 했어요. 다시 1학년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고3 됐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저는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 적혀 있으시겠지만 저는 첫 번째는 고전 논문을 하려고 합니다. 고전 논문. 이건 제 책입니다. 그래서 고전 논문 혹시 어머니 아시죠? 그 예전에 학창시절 때 공문배우고 그런 거 배우셨을 텐데 그 작품인데 이 책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 조교지랑 같이 만든 건데 해석본입니다. 이건 완전한 해석본입니다. 근데 시중 서점에 가면 해석본을 팔아요. 근데 그 해석본은 원문에 충실한 해석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해석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 말을 조금 바꿨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거를 완전히 우리 바보들도 읽을 수 있게 진짜 화장실에서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게 너무 쉽게 바꿔버렸습니다. 책장사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고전 논문을 장르별로 해서 저는 2월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끝내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고3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고전 논문의 80%는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암기라는 것은 눈을 가리고 아이가 막 이렇게 작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 작품의 원본을 보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만 제가 딱 해줄 겁니다. 그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작품 수 2개 맞습니다. 이거 200작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저는 100% 암기를 시킬 거고요. 그럼 뭐 이제 작품만 보면 좀 아쉽죠. 그래서 이 작품과 관련된 문제풀이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그 작품을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제가 주관식 테스트를 보면서 아이들이 작품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지 이렇게 체크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매를 저는 선택하게 할 겁니다. 무조건 저는 엄매를 선택할 겁니다. 근데 엄매를 선택하는데 우리 보통 아이들이 2학년 때 엄매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과천 외고 같은 경우도 2학년 때 합니다. 엄매를 하고 과천 외고는 되게 특이하게 2학년 때 엄매를 하는데 3학년 때도 엄매를 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때면서 뭐냐? 야, 이거 시험 때 하나만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2학년 때도 엄매를 하고 3학년 때도 엄매를 해요. 너무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저는 미리 엄매를 할 겁니다. 그 문법을.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되게 두껍죠? 그래서 이 책을 2월까지 저는 끝낼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이거와 이건 다른 수업인가요? 같은 수업 안에 이걸 다 할 겁니다. 같은 수업 안에. 그래서 이 엄매는 이걸 왜 지금 하냐?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국어교과서에 맞춤법이라든가 문법 파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법 파트가 보통 저희가 문법의 1파트가 품사거든요. 1파트가 품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문법에는 맞춤법이 나와요. 근데 맞춤법을 알려면 앞에 품사부터 모든 거 다 아는 상태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왜 고등학교 1학년에 그 맞춤법이 들어와 있냐? 앞에 건 없고 중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중학교 교과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너희가 중학교 때 했잖아.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합니까 그걸? 네, 저 중학교 다녔나요?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앞에 파트를 다 끝냅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내신 들어갔을 때 맞춤법 했을 때 품사 기억나? 하면 아,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어서 이제 맞춤법을 정리하면 아이들이 내신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이제 제가 2월까지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면 공부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월간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아이들이 꾸준히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거를 해서 날짜별로 제가 여기서 체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월, 화, 수, 토일 그래서 아이가 공부한 날 체크해서 저희 클리닉 때 저희 조교가 제 조교도 이제 제 수업을 들어오거든요. 지금 서울대 사회교육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 조교가 와서 그걸 체크해주고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면 어머니한테 문자가 가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건 12월용입니다. 그러면 1, 2월 하면 총 3권이 나오겠죠? 3권에다가 문법이랑 도전까지 해서 3권, 6권이 아마 2월까지 끝낼 양입니다. 어머니 이거 되게 많은 양입니다. 이거 진짜 많은 양입니다. 어머니 윈터스쿨 가서 한번 책 한 번만 보세요. 보면 이거 갖고 윈터스쿨 합니다. 이거 제가 장담한 건데 이거보다 약간 두껍겠죠? 한 요 정도? 요 정도 갖고 한 달 동안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이유가 이 책 한 권에 모든 파트의 문항이 다 들어있으면 그거는 김밥 천국이고요. 저는 그냥 전문점 할래요. 그냥 아구찜 전문점. 그래서 하나에 그냥 저는 올인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주고 싶고요. 1학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배경 지식을 많이 듣고 싶어요. 제가 고3 때 수업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춘향전 수업을 했는데 춘향이가 강호에 갇히죠. 강호에 갇혀서 이제 이몽룡이 와가지고 막 이제 얘기하다가 울면서 헤어지는데 이제 거기서 지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 이제 문제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자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3학년 2학기 때인데 야 너 어릴 때 뭘 읽었어? 그때 얘가 전 안드레스 센터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제가 화가 나서 안드레스 센터가 뭘 뭔데? 그랬더니 토끼하고 야 이 새끼 이소까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애는 이런 애도 있습니다. 이 작품 중에 이왕 말고 이 선생님이 고상고가라는 연시조가 있는데 그걸 수업하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너네 이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애가 자식이 압니다! 이러면서 뭔데? 그랬더니 그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불을 못 까고 있어 이거 너는 야 이 새끼야 그거 근데 거기가 너무 슬픈 건 뭐냐면 한석봉이죠. 근데 너무 슬픈 건 옆에 애들이 와 이런 배경 지식으로 고3 가서 수능을 준비하니 무슨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어머니들 재밌게 웃겠지만 그 수업하는 저는 너무 슬퍼요. 근데 그런 애가 와서 막 모의고사 보고 끝날 때마다 울면서 선생님 저 대학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한석봉 얘기도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좀 1학년 때부터 다른 어떤 어머니 학기 중에는 내신에 올인하면 됩니다. 학기 중에 수능 대비한다고 오바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내신 때 올인하고 방학 때만 최선을 다해서 한 파트 배경식을 넣어주면 그게 저 훨씬 훌륭한 수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연강콜이는 이번 겨울방학 때는 고전문법이랑 문법 기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수업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때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이제 현대시편. 현대시도 저는 문제만 풀지 않고요.
현대인 작품만 100개를 놓고 아이와 직접 해석해보는 연습할 거예요. 문제가 없이 정말 그냥 빈칸 놓고 거기다 이제 뭐 표현상 특징 적어보는 거, 내용 적어보는 연습, 주관식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 비문학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내신하고 2학년 이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소설 편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만, 방학 때까지만 저한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실력은 항상 될 거예요. 저는 자신 있고, 왜 이런 커리를 정했냐면 고3 수업을 많이 해보니 우리 아이들이 고3 됐을 때 이런 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정한 커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제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관리적인 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제가 충분히 제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는 마스터 시킬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소개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질문만 잠깐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뒤에 이게 뭐 다른 수업과 차이점 이런 게 있는데요. 다른 수업과 차이점은 보시면 알겠지만 노력하는 강사죠. 이런 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 시중책도 아니고 뭐 프린트해서 스프링 달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조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런 책 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학원 사이즈는 작지만 강사들의 실력은 정말 크다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유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 3월에 되면 내신은 어느 학교 나가나요? 아직 얘기가 없는데요. 만약에 3월이 돼서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맡은 애들은 다 내신을 담당하니까 생각 중입니다. 다른 이유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제가 그렇게 한번 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원래는 분당 소수를 제가 빼고 사실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분당 소수 수업한 날인데 여기 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쌤 좀 해요. 그래서 사실 분당 소수를 뺐어요. 근데 사실 학원 사이즈고 분당 소수가 크죠. 근데 사실 제가 평소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친근해요. 저도 편한 곳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이왕 들어왔으면 어머니들 실망 안 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는 그때 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곧 고등학교 접수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렇죠? 외고도 아직 안 했죠? 여기 과천고 학교 이름이 율목으로 바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천고 학교가 이제 특목고 없어지잖아요. 율목국에서 제가 우승해서 혹시 밤남학교? 제가 과천고 이렇게 많이 갇혀서 밤남학교? 제가 놀렸거든요. 애들이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래 니네가 왜를 못 빼잖아. 과천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 밤남학교 이렇게 놀렸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러네.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동아리 없어지나요? 마지막인가요? 그렇죠. 거의 마지막인데 혹시 뭐 외고 지원한 친구도 있을 거고 중앙고나 여고 지원한 친구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오래 하다 보니까 외고 중앙고 많이 맞다 보니까 그쪽 시험 유형이라든가 그것도 많이 아는 편이니까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습니다? 수업은 어른이랑 수업인데 클리닉은? 클리닉은 일단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제 아이들이랑 조율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가장 가능한 요일에 오는 데서 일단 제 수업을 하고 그날 아이들과 얘기해보고 아이들이 토요일이 저는 편합니다 하면 이제 토요일 날 와도 되고 그거는 그때 일단 제가 수업이 먼저니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시간 편의를 보는 게 좀 아니면 교정이 가면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원장님과 얘기해보고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먼저니까 아이들 시간이 돼야 되니까 제가 화요일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안 되고 미안해 이럴 수 없잖아요. 미안해 아니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아이들과 얘기를 통해서 제가 시간 좀 갖고 가겠습니다. 또 다른 거 문제 없으시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은 밖에다 올려주겠습니다. 뭐 다시 때